안녕하세요. 굴링크 미디어 이채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앱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마케팅 퍼널을 설계하고 또 마케팅 퍼널의 각 단계에 맞춰서 어떤 AC 상품을 운영하면 될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앱의 성장기 그리고 성숙기에 들어섰을 때 어떤 캠페인을 운영하면 될지 그리고 각 활용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런칭하고 또 많은 유저들의 볼륨을 확보한 이후에는 앱에 진성 유저를 남기고 진성 유저들이 앱을 이탈하지 않도록 캠페인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마케팅 역시 유저 볼륨을 많이 확보할 때에 비해서는 마케팅 예산을 조금은 축소하고 또 수익이 창출되는 국가, 매체 위주로 마케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때에는 KPI 역시 직접적으로 비즈니스의 매출과 연결되는 퍼체이즈와 로아스 등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 최종 목표로 볼 수 있는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매출을 가져올 수 있는 액션들과 또 유저가 떠나가지 못하도록 진성 유저들을 지속적으로 리텐션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구글의 AC 상품은 T-로아스 상품과 AC2 상품이 대표적인데요. T-로아스 캠페인은 인앱 액션 캠페인과 함께 목표로 할 수 있는 캠페인인데요. 액션 완료뿐만 아니라 로아스라고 불리는 광고비 대비 발생한 매출의 퍼센트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유저들을 찾아 최적화하는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앱 내에서 구매 가능한 상품들의 가격이 다양한 경우, 그리고 유저의 LTV, 라이프타임 밸류 최적화가 주요한 지표인 앱에서 다수 활용합니다. 사실 T-로아스보다 AC 액션 캠페인을 주로 많이 활용하곤 하시는데요. T-로아스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광고비 대비 매출로 최적화가 되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모든 앱에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타겟 로아스 캠페인 운영을 위해서는 GA4 파이어베이스 연동이 필요한데요. GA4 파이어베이스는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어베이스 SDK를 삽입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후에 구글 애즈 계정과 GA4 파이어베이스 계정을 연동하고 전환 액션과 인앱 이벤트 값들을 연동해서 그 이벤트 값으로 최적화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T-로아스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의 직접적인 매출을 연결지을 수 있는 캠페인인 만큼 딥버널에 있는 액션으로 최적화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T-로아스 캠페인을 바로 운영하기보다는 AC 액션 캠페인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AC 액션 캠페인 역시 단순 회원가입 캠페인을 운영하다가 T-로아스 캠페인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정말 AC 액션에서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구매 액션을 최적화하다가 해당 캠페인을 30일 이상 운영하고 데이터가 어느 정도 계정에 쌓였을 때 T-로아스 캠페인을 운영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T-로아스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액션 캠페인과는 달리 전환 액션을 설정할 때 한 가지 더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전환 가치입니다. 전환 가치 같은 경우에는 액션 발생 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설정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매출이 찍히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 액션 캠페인과 동시에 운영할 경우에는 카니발, 서로 비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T-로아스 캠페인에 집중해서 운영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목표로 설정하는 구매 액션에는 액션당 가치, 전환당 가치를 무조건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반대로 인스톨 등과 같이 구매 액션과 혹은 매출과 관련이 없는 전환 액션에 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설치에 가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가치 최저가 캠페인을 돌려도 오히려 우리에게 매출을 일으켜주는 구매가 아닌 설치를 기준으로 가치 최저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잘못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아무나 세팅할 수 있는 캠페인이 아닙니다. 계정에 들어가셔서 구글 AC 캠페인을 설정을 할 때 인앱 액션 가치, 목표 캠페인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해당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T-로아스 캠페인은 아쉽게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아마 파이어베이스가 제대로 연동되어 있고 전환 가치가 잘 찍히고 있고 구글 계정 내에 다양한 액션 캠페인 혹은 설치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구매 가치에 대한 인사이트, 데이터가 쌓인 상태라면 해당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해당 목표를 최적화 목표로 선택하신 후에 설치 수 기준은
구글 파이어베이스 기준 First Open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후에 가치를 측정할 목표 액션을 선택해 주신 후 타겟 로아스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타겟 로아스의 경우에는 액션 캠페인을 구매 목표의 액션 캠페인을 운영하셨다면 해당 캠페인을 통해 평균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해당 캠페인의 평균 로아스를 참고하셔서 T로아스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동일하게 구글 머신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비딩 로아스는 조금 더 크게 설정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가 있는데요. 비딩 로아스, 타겟 로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주로 광고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의 총 로아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실제로 구글에서 인식하는 타겟 로아스는 전환 액션에 설정되어 있는 전환 추적 기간 동안에 발생한 로아스입니다. 실제 광고 운영 기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입찰 목표로 하는 액션에 설정되어 있는 클릭 연결 전환 추적 기간을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해당 기간이 30일로 되어 있다면 광고 운영 기간이 90일로 되어 있더라도 우리의 타겟 로아스는 30일 기준으로 최적화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 설정되어 있는 전환 액션 추적 기간을 확인하신 후에 우리 로아스는 이번에는 60일 혹은 90일처럼 기간을 변경해서 체크하고 싶으시다면 전환 액션에 있는 클릭 연결 전환 추적 기간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타겟 로아스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해서 클릭 연결 추적 기간은 14일 이내로 짧을수록 좋지만 해당 기간 동안 충분한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설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텐션 단계에서 권장드리는 AC 캠페인은 바로 ACE 캠페인입니다. ACE 캠페인은 리인게이지먼트의 약자로 실제로 앱을 사용했다가 이후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유저들 등 휴면 유저 혹은 액션 유저를 리타겟팅하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앱을 활용했던 유저는 신규 유저들보다도 더 우리 앱을 활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 액션 역시 발생시킬 확률이 더 높고요. 신규 유저를 타겟팅했던 AC, 일반 캠페인들과는 다르게 ACE의 경우 우리가 원하는 타겟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글 앱 캠페인의 가장 큰 특징이 구글 머신러닝이 우리에게 맞는 타겟을 자동으로 찾아준다는 거였는데요. ACE는 기존 앱 캠페인과는 다르게 우리가 원하는 타겟 모수를 설정해서 해당 모수에 우리가 원하는 광고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딥링크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광고를 본 유저가 앱 내의 특정한 페이지를 볼 수 있게끔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광고를 노출할 타겟 모수를 설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타겟 모수를 우리가 어떻게 세분화하고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목표로 하는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타겟 모수를 세분화하면은 기존의 휴면 유저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실제 바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진성 유저로도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로 AC는 활성화 유저를 리마케팅하거나 혹은 휴면 유저를 리마케팅하는 형태로 많이 활용합니다. 이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는 유저의 모수 크기도 중요한데요. 구글에서 권장하고 있는 유저의 모수 크기는 25만 명입니다. 이 모수는 add ID, IDFA와 같은 유저의 기기 값을 CSV로 구글 애즈에 직접 업로드 하셔도 되고요. 혹은 연결해둔 전환 액션에 따라 생성된 잠재 고객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모수의 사이즈가 실제 업로드할 때는 25만 명이 넘는다고 해도 실제로 구글 애즈에 적용해보면 혹은 타겟팅을 해보면 25만 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앱을 삭제했거나 혹은 기기를 변경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실제 도달 가능한 유저 모수를 25만 명으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한 모수 자체를 크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리마케팅하고 싶은 타겟 그룹이 최근 30일 동안 방문한 유저 중 7일 동안 구매를 하지 않은 유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해당 모수 크기가 25만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모수 크기가 25만이 넘을 수 있도록 최근 30일 방문했던 유저가 아닌 최근 60일 방문했던 유저 중 최근 7일 동안 구매 이력이 없는 유저 등으로 모수를 조금 더 확장해서 설정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add ID나 IDFA를 CSV 파일로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최근 유저 액션에 따라서 모수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연결한 전환 액션으로 만들어진 잠재 고객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제로 운영해 볼 때는
구글의 권장 모수 크기만큼은 아니어도 약 10만 이상의 모수가 되면은 어느 정도 최적화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보다 빠르게 목표 KPI를 달성하고 싶으시다면은 모수 크기를 25만에 맞춰서 크게 잡아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듯 AC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모수를 타겟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타겟 모수를 어떻게 세분화하는지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보다 라이트한 퍼널에 있는 유저를 타겟팅하고 싶다, 리마케팅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전체 사용자, 전체 앱에 방문했던 유저들, 혹은 지난 60일, 90일간 앱을 열지 않았던 유저, 혹은 다운로드 받았지만 앱을 오픈하지 않은 유저, 혹은 다운로드 이후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유저 등 라이트한 퍼널의 유저를 타겟팅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 유저들을 리마케팅 할 때는 전환 캠페인의 최종 목표는 세션 스타트, 혹은 회원가입, 혹은 기존에 회원가입을 했지만 아무 활동 이력이 없는 유저라면은 회원가입 이후에 라이트한 퍼널 액션을 최종 목표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라이트 퍼널에 있는 유저들을 리마케팅 하게 되면은 앱의 전체 MAU, DAU 등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한 미드 퍼널이라고 불릴 수 있는 회원가입은 했고 활동은 하는데 장바구니에 담지 않았던 유저라던가, 혹은 장바구니는 발생했지만 실제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은 유저를 타겟팅 하실 때에는 오디언스를 그에 맞춰서 최근 30일 이내에 접속 이력은 있지만 특정 액션을 하지 않은 유저, 혹은 180일 동안 장바구니에 담은 이력은 있지만 30일 동안 구매하지 않은 유저 등 모수를 조금 더 딥한 퍼널에 맞춰서 세분화하셔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환 액션도 미드 퍼널에 맞춰서 장바구니, 혹은 위시리스트 추가, 혹은 구매하기 등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를 통해서 구매 액션을 유도하고 액티브 유저의 액션 빈도를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딥 퍼널 유저를 타겟팅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 30일 내에 구매 이력이 있는 유저이지만 더 이상 구매를 하지 않고 있는 유저 등 구매를 발생시켰던 유저, 혹은 조금 더 우리 앱에서 진성 액션을 진행했던 유저들을 다시 타겟팅할 때는 이에 맞춰 최적화 목표를 인앱 펄체이지로 설정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구매 액션을 유도하고 기존 액티브 유저들의 액션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앱의 라이프 사이클, 마케팅 퍼널에 맞춰 AC 캠페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각 단계별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대표 AC 캠페인은 무엇이 있는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이어 나올 솔루션 시간에 조금 더 알아볼 예정입니다. AC 캠페인은 사실 모두 동일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구글 머신러닝에 의해서 자동화되는 구글의 가장 고도화된 솔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어느 부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해당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후 캠페인을 최적화해 나가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구글 머신에게 우리의 이번 캠페인의 목표는 이거야 하고 목표를 알려주고 학습시키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표로 또 어떤 입찰 전략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상품이 최적화되게 됩니다. AC 캠페인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주는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캠페인이기도 합니다. 포켓몬 좋아하시나요? 포켓몬 중에서는 저는 AC 캠페인이 EV와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하는데요. 이렇듯 EV와 같이 우리가 어떤 걸 주느냐에 따라 캠페인의 최적화가 다르게 진행되니까 꼭 캠페인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계하고 캠페인을 세팅하여 운영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제 앱 광고의 주요 사례들을 업종별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선 게임 앱 사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앱 런칭 단계의 유저 볼륨을 크게 확보하는 것이 다른 앱들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게임은 오가닉으로 다운받는 유저들도 많기 때문에 스토어 랭킹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이 초반 목표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위해 런칭 전에 브랜딩 마케팅을 같이 진행하곤 합니다. 그래서 브랜딩 마케팅의 경우 도달을 넓히고 빈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진행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트래킹을 통해서 실제로 브랜딩 캠페인에 노출된 유저들이 앱에 유입되었는지도 트래킹을 하게 되고요. 사전 예약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런칭 이후에 아이템을 주는 형태로 소재를 만들어서 홍보하곤 합니다. 또한 유저 애퀴지션, 유저를 모으고
진성 유저를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런칭 전후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퀄리티 유저를 모으는 데에 집중하게 됩니다. 리텐션 단계에서는 헤비 유저라고 하죠. 고가금 유저, 고가치 유저를 찾는 것을 목표로 로아스 캠페인을 많이 진행을 하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이탈 유저와 휴면 유저를 대상으로 리텐션 캠페인을 진행하곤 합니다. 이후에는 앱 캠페인에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게임 내에 업데이트 사항 혹은 이벤트, 프로모션 등이 진행될 때마다 브랜딩 소재를 만들어서 브랜딩 캠페인을 같이 운영하곤 합니다. 다음은 커머스 앱 사례인데요. 커머스 앱 같은 경우에는 게임 앱과 비교했을 때 앱 런칭보다는 유저 애퀴지션에 조금 더 집중하는 추세입니다. 정말 대규모로 런칭하는 앱이 아닌 경우에는 브랜딩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앱의 인지도를 증대시키는 목표로 런칭 시기에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퀄리티 유저 확보를 위해서 유저 애퀴지션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데 주로 라이트한 퍼널 유저 유입을 목표로 액션 캠페인을 많이 진행합니다. 리텐션 캠페인의 경우 유저의 퍼널 단계를 구매 액션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타 업종 대비해서 구매 추적 기간을 짧게 설정을 해서 리텐션 캠페인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업종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마케팅과 유저 애퀴지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경쟁사와 차별점을 보여줄 수 있는 광고를 많이 활용하고 교육 업종과 관련된 학부모,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매체를 추가하여 유저 애퀴지션 캠페인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리인게이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교육 앱 내 구매가 발생한 유저들은 제외하고 액션 캠페인을 통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많이 운영을 하고요. 세그먼트화해서 액션 캠페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교육 앱과 같이 시즌 이슈가 있는 업종들의 경우 해당 업종의 시즌 이슈에 맞춰서 브랜드 마케팅 그리고 액션 캠페인을 같이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앱도 마찬가지로 방학 시즌 그리고 시험기간 시즌, 시험기간 전 시즌에 조금 더 마케팅을 확장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험기간보다는 새학기가 시작될 때 본격적으로 광고를 진행하곤 합니다. 콘텐츠 앱의 경우 마케팅을 위해서 브랜드를 홍보하기보다는 콘텐츠 자체를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저 애퀴지션 캠페인 역시 신규 유저를 모객할 뿐만 아니라 기존 유저를 대상으로 한 액션 캠페인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리텐션 캠페인의 경우 헤비 유저라고 불리는 고관여 유저들을 대상으로 리텐션 캠페인을 진행해서 로어스를 증대시키는 목표로 캠페인을 운영하곤 합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혹은 신규 콘텐츠가 런칭될 때마다 브랜딩 캠페인을 함께 운영하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앱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앱의 성장 후기 그리고 성숙기에는 어떤 AC 캠페인을 운영하면 될지 앱 마케팅 운영 사례를 업종별로 확인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와 함께 AC 캠페인을 보다 더 딥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구글 애즈에서 직접 세팅을 하면서 세팅을 위해서 제반되어야 하는 사항들, 그리고 앱 캠페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트래커, 구글 파이어베이스 등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